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하시죠. 경북의 합계 출산율은 1.01명, 2015년도와 비교해도 0.4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경북 지역은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소멸 위험 지역이 될 전망인데요. 이에 경북도는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고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방 소멸 관련 이슈 짚어보죠. 기화서 경한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근 지방 소멸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 지역들 빠른 속도로 위험군에 속할 전망이라는데요. 이것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먼저 그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하는 그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대비해서 출산 가임 여성 20세에서 39세를 봅니다. 여기 좀 문제가 토론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나눈 수치가 바로 지방 소멸 지수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출산을 하는 것이 꼭 그 여성이 20세에서 39세까지만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이 부분은 원래 이 지방소멸 지수,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은 일본의 전 총무처 장관이었던 마스타 히로야라는 사람이 이미 2015년도에 본인의 책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 번역이 되면서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상호 박사라는 분이 15세에서 39세까지라 20세에서 39세까지 대비 65세를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일본에서 처음에 나온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이제 그분이 얘기한 그 양반이 얘기한 것은 출산을 하는 전체 여성의 나이를 봤더니 20에서 39세가 한 90% 넘더라. 이 연령대의 여성이 줄어드는 지역은 지방소멸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 이제 지수화돼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어쨌든 이런 지방소멸 위험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우리나라 228개의 기초지자체 중에 100여 군데가 이미 이 위험 이 구간에 진입을 했다. 위험 구간은 이제 보통 0.5 기준입니다. 0.5는 위험하다. 0.2 정도가 되면 대단히 위험하다. 고위험군. 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북 북부 지역에 이제 의성군과 이 군위군이 일차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얘기 나오면 이 방송 나가면 아마 의성군수 그다음에 군위군수 두 분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야 아마. 네. 이와 관련 얘기 나오면 이 지수와 관련해서 늘 뭐 1, 2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경북 북부 지역 다 똑같습니다. 수치 0.01 차이지 다 똑같아요. 네. 안동, 의성, 영양, 봉화, 청송, 문경 다 똑같습니다. 그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동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그 지금 이 그야말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이게 2017년부터 매년 10개 지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여 개입니다. 이것이 올해로 끝나지는 않겠죠.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서 이제 경북의 합계 출생률 1.01명 이건 역시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 아닙니까? 그 합계 출산율이라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 이 국제적으로 이제 정해진 통계 기준이 뭐냐면 가임 기간을 여기에는 이제 15세에서 49세까지를 봐요. 이 중에서 이 중 기간 이 나이대에 있는 여성들이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낳을 수 있는 애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출생할 것이다, 출산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수치, 기대 출생 수치를 우리가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또 우리나라 이미 전국적으로 이제 전국 평균이 1.0이 무너져서 지금 0.84 정도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경우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에 이 합계 출산율은 통계를 보면요,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늘 이제 뭐 5명 아닌 5명을 이제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의성군의 경우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특히 의성군의 경우 오히려 늘었어요. 1.76입니다. 그 배 이상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만약 이게 그대로 간다면 오늘 이런 이슈 토크가 주제가 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네.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실제로 또 이제 이러한 그 합계 출산율이 잠시 일시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층의 인구들, 특히 청년 인구들은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지금 너무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경상북도만 해도 올 8월달까지만 해도 10,000명 이상이 지금 어쨌든 빠져나가고 있다. 빠졌다라는 순 유출이 되어버린 거죠.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수도권 유입 인구보다 더 많은 청년 인구가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청년 인구 유출을 넘어서 학령 인구까지 감소하면서 이 대구 경북의 많은 학교의 폐교 위기 또한 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바로바로 나타나는 게 이제 학생 수 감소거든요. 근데 심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술 토크에서도 아마 여러 번 다뤘었는데 네. 이미 아마 2023년쯤 되면은 대학 신입생들이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점차 이제 학령 인구들이 이제 줄어드는데, 특히 심각한 것은 이제 초등학교거든요. 이게 학령 나이가 줄어들면서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60명 미만인 학교 수가 전국에 이제 한 510곳쯤 되는 초등학교 중에서 한 232곳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절반 가까운 한 45.5%가 여기에 60명 미만 학생 수를 기록하거든요. 네. 중학교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226곳 중에 103곳입니다. 그래서 한 38.7%쯤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학령 나이가 줄어들면서 더더욱 이제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앞서 언급했던 뭐 지방 소멸이라든지 인구 감소 문제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직결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이제 설립됐던 학교가 점점점 작은 학교로 변하고 또 이제 폐교가 되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 오거든요. 지역별로 폐교율을 따져보면 우리 지역에 이제 영양이 사실 이제 69.6%로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성이라든지 군위, 영덕 이 순으로 이제 대부분의 60% 이상의 어떤 폐교율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교율이 높고 학령 인구가 낮은 지역일수록 인구 소멸, 그러니까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단계의 네. 어떤 직면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그 학령 인구 감소라든지 또 이제 지역 소멸 위기가 이제 정비례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이런 이유가 역시 아까 말씀하신 2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20대가 신혼부부라든지 내지는 학부모 연령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을 떠나면서 이제 뭐 학생 수도 감소하고 이게 이제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지방 소멸을 앞당긴 원인이 무엇이냐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많죠. 뭐 의료, 교육, 문화적인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째 가장 핵심은 어쨌든 간에 이제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네. 저는 이제 출산율이라는 용어보다는 출생률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네. 출산율이라고 하면 출산율이 낮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여성에게만 침이 주어지는 출산하는 여성이니까. 그러나 여성 혼자 출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남녀의 공동 책임인데 어쨌든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 소멸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 출생률은 왜 떨어지느냐? 정부가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100조 원 넘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 중앙 정부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것이 물론 지방에도 이제 뭐 교부금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예산을 쓰기도 했지만, 근데 이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6년도에는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미 다민족 국가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대로의 출생률로 가면 우리 국내 결혼으로 감당이 안 된다. 인구 유지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민도 받아들여야 되고 국제 결혼도 할 수밖에 없고 많이 늘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그야말로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뭐 백약이 무효하다 할 정도.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일단 더 다급한 건 지방이니까 지자체는 아기 3명을 낳으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뭐 문경의 경우는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4명 낳으면 이제 6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이런 장려 정책을 씁니다. 그러나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어제는 앞서 우리 엄 기자께서 또 언급해 주셨듯이 학령 인구 출생률이 떨어지면 학령 인구가 떨어지고 또 학령 인구가 떨어지는데에도 불구하고 교육 때문에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지방은 점점 피폐해지고 공동화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 부분만 가지고도 뭐 최소한 뭐 한두 시간 토론해도 모자랄 시간이죠. 주제죠.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어쨌든
병원이 첫째 시골에 산부인과 하나 없는데 어쨌든 이 의료 현실을 개척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출산율도 떨어지는 특히 난임 부부 있잖아요. 네. 또 불임 부부 그분들은 정말 아기를 출산을 원하는 절실한 부부들이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무료로. 저는 이런 것들이라도 저는 하나하나 빨리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점이 지방 소멸이다,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을 걱정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결국은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 좀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또 시군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이것을 우려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사실 인구 문제는 지역 경제와 이제 직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 그 정책을 펴거든요. 네. 인구를 늘리는 데 사활을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그 늘게 되면 뭐 국고로 지원되는 지방 교부세도 늘어나고 또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또 세금이 또 만들어지고 또 이제 뭐 인구가 있으면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에 있으면 또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일자리에서 또 세금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방 재정이 충당되는데 사실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생산 연령들이 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분들한테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라지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뭐 기업이나 뭐 어떤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사실 인구가 없는데 상권이 활성화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내수가 또 이제 진작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굉장히 악순환이 되니까 사실 인구 문제는 지방 재정하고 바로 직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지방 소멸은 지역 경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 분권 시대에 이 지역 재정 자립도가 악화될수록 사실 시군의 존폐 위기에 직면한다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이렇게 이제 지방 소멸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령 지역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안 사는 유령 지역이 다 떠나버리니까 이런 현실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닥칠지도 모른다 이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 적은 인구, 젊은 인구가 아니라도 이 효율적인 생산,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면 지방 소멸은 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죠. 그야말로 뭐 지역 경제 살아나면 과연 청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고령층도 즐겁게 일하면서 살아가고, 충분히 뭐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네.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문제인 것인데, 네. 지금 어쨌든 뭐 지자체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와 지자체만의 어떤 문제 대응으로만 맡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마을 단위에서 내 마을 하나부터 먼저 좀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있는 사람 덜 떠나게. 그럼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 가지 전국적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마을 단위에서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 마을 살리고 우리 마을에 찾아오게끔 네. 있는 사람 덜 떠나게. 그래서 뭐 소독 작물도 바꾸고 뭐 저기 그 일본의 태평양 쪽에 있는 도쿠시마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 인구 1,700명 밖에 작은 마을인데 이런 마을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나뭇잎을 따서 네. 씻어서 저온 창고에 보관해놨다가 요리점에 판매를 해요. 그 데코레이션용으로. 그러니까 연소득 가구당 1억이에요, 우리 네. 돈으로. 그러니까 사람 안 떠나죠. 그러니까 나갔던 자식들도 돌아와요. 이러한 노력들이 저는 일단 좀 따라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설명을 들을수록 지방 소멸 지수만 놓고 단순히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 것도 이런 공감대 형성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무석 도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우선 특위 구성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우리 지방소멸대책특위가 우리 경북도의회에 이래 발족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경북이 특히 농촌 지역이 많은 지역이고 또 급격한 그 저출생 고령화 현상으로 자연 인구가 감소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 수도권으로 뭐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그 인구 유출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우리 지역사회의 엄중한 지방 소멸 위기를 인식하고 지푸라기도 잡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소멸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대책들이 나왔지만 충분한 해소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사실상 우리 도에서는 뭐 청년 농부 또 귀농 대책 또 집단 청년 시설 촌 설립 뭐 이런 어떤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떤 성적은 확 드러나는 그런 현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그 지평부나 또 의회가 서로 상호 협력을 해서 위기의 경북을 좀 소멸의 어떤 경북을 같이 힘을 합쳐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도 하고 계신데요. 계획 밝혀주시죠. 네, 뭐 저출생 고령화, 뭐 인구 유출, 이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이 경북의 문제가 경북의 문제만 아니고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그 경북의 김형동 의원께서 국회의원께서 어떤 특별법 제정을 발의를 하고 또 국회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번에 발족한 지방소멸대책 특위를 중심으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의회에서도 특별법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지역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게 향후 관련 입법, 조례, 예산 반영, 정책 대안 등 이 가능한 모든 그 활동을 특위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상황을 촉구하고 또 도민들의 힘을 함께 모으는 그런 특위 활동을 기획하고 앞으로 또 그런 특위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특위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임무석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 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럼 앞서 특별법 제정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만 이 특별법 제정 가능성, 이 전망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보면 여러 가지 법안이 이제 계류 중인데 실제 원래부터 이제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6월에 서상섭 의원 등 이제 22분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 법안을 이제 제안을 해놨고, 네. 또 7월에는 이원택 의원 등이 또 이제 그 같은 비슷한 법률을 또 제안했고, 9월에 김성남 의원 등,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임무석 위원장이 언급했듯이 안동 예전 출신이죠. 김영동 의원도 그 14분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 법안을 좀 발의해 놓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어떤 그 법안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어떤 그런 그 분위기만 사실 모아지면은 이 뭐 서로 이제 그 비슷한 걸 모아가지고 채택될 가능성은 일단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의 의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 중심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지방만 뭐 지역의 문제는 대부분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막 쏟아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 정부가 어떻게 이제 그 관심을 가질지.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소멸에 대처하는 정책들, 보완점은 없을지, 과제는 없을지 두 분 최종 의견 간단하게 덧붙여 주시죠. 네, 제가 앞서 그 일본의 사례, 일본의 조그만 그 마을 1,700명 밖에 살지 않은 아주 면단의 작은 마을이 살아가는 사례 잠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방금 우리 이제 엄 기자께서 지금 중앙정부 또는 저 지역구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중앙정부와 또 뭐 국회 법률을 만든다, 특별법을 만든다. 모든 거 법으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된 노력을 먼저 한 후에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저는 기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뭐 특히 이제 그 이제 지역의 어떤 뭐 노력과 더불어 정부 국회에서의 어떤 그런 지방 특별법 마련 이게
빨리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